여러분 꿀 좋아하세요?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 타서 드시는 분, 또는 두부 드신 뒤에 꿀물 한 잔 곁들이시는 분,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어르신들 중에 거의 73% 그러니까 10분 중에 7분 정도가 꿀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드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드시고 계신 그 꿀이 잘못 드시면 우리 신장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일 247분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잘못된 꿀 섭취 습관을 가지신 분들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3배 빨랐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시죠? 저도 처음 이 자료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꿀이 정말 신장에 나쁜 것일까 아니면 좋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꿀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우리 몸을 살리는 귀한 보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 함께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꿀을 드실 때 절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5가지 습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장을 부드럽게 보호해주는 2가지 좋은 방법, 거기에 보너스로 1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단 1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앞으로 10년, 20년 우리의 건강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미리 살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어르신, 올해 71세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꿀물을 드셔오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이 붓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은 잠시 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차분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만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 신장은 마치 우리 집 정수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는 보통 정수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교합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 그러니까 큰 생수통 9통 분량의 혈액이 우리 신장을 통과하면서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1가지가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단순합니다. 신장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기능을 잃어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의학계 자료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67% 정도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증상을 느끼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피곤한가, 좀 부었나 이렇게 느끼실 때는 이미 신장이 상당히 지쳐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는 어떤 것들일까요? 잠깐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 눈 밑이 살짝 부어 있으십니까? 둘째, 신발을 신을 때 발이 평소보다 꽉 끼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셋째,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던 분이 2번, 3번 화장실을 가게 되셨습니까? 넷째, 소변의 거품이 잘 안 사라지고 오래 남아 있습니까? 다섯째,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십니까?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쯤은 신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장기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큽니다. 우리 간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어서 일부분이 손상되어도 다시 자라납니다. 그런데 신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 안쪽에 있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작은 역과장치들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장이 망가지기 전에 미리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입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비싼 영양제를 챙기는 것보다 매일 무심코 드시는 음식 1가지, 그 조합 하나가 신장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꿀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꿀 하나를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우리 신장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평생 자식들 키우시느라 정작 본인 몸은 챙기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즐겁게 놀아주시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작은 습관 하나부터 천천히 바꿔가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손잡고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이거 너무 달아서 몸에 안 좋지 않아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 중이신 분들은 꿀을 그냥 설탕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잠깐만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흰 설탕은 어떤 음식일까요?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단맛 부분만 뽑아내고 나머지를 다 버린 정제식품입니다. 영양소는 거의 없고 단맛만 남은 빈 칼로리, 그것이 흰 설탕입니다. 반면에 천연꿀은 어떨까요? 꿀은 버릿꽃에서 모은 꿀을 자기 몸 안에서 효소로 변화시키고 벌집에 저장해서 오랜 시간 천천히 숙성시킨 자연 그대로의 식품입니다. 꿀 안에는 무려 200가지가 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효소까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흰 설탕은 그냥 단맛만 있는 음식이고 꿀은 단맛의 영양이 함께 담긴 자연의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꿀이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특히 우리 신장과 관련해서는 꿀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의 한 연구 자료를 보면 천연꿀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신장 안쪽 미세혈관의 산화 손상을 약 38%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8%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신장 안에는 정말 작고 가는 혈관들이 모여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혈관들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런데 꿀 속의 항산화 성분이 이 변화를 부드럽게 늦춰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꿀이 우리 신장의 작은 정수기 필터를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꿀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신장을 지키는 작은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꿀은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꿀이라도 잘 드시면 약이 되고 잘못 드시면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뜨거운 물에 타시거나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잘못된 시간에 드시면 꿀 안에 좋은 성분들이 사라지거나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우리 신장이 처리해야 할 찜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1년, 2년, 10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점점 지치고 결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꿀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꿀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건강은 10년 후에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꿀이 비싸서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꿀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루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한 통을 사시면 두세 달은 드십니다.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신장 건강을 챙기실 수 있다는 뜻이죠. 비싼 영양제 한 달에 10몇만 원씩 드시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매일 반복하는 습관 중에 신장에 부담을 주는 5가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한두 가지는 이미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알게 되셨으니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건강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부를 드신 직후에 바로 꿀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두부도 몸에 좋고 꿀도 몸에 좋은데 같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특히 아침 식사로 부드러운 두부 한 조각 드시고 입가심으로 따뜻한 꿀물 한 잔, 위장이 자극을 받으면 그 영향이 다른 장기로 퍼집니다. 특히 위에서 자극이 강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23% 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마늘을 드시면 우리 몸이 그것을 분해하느라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도 결국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어르신,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사실 이 마늘 꿀조림도 시도해 보셨다고 합니다. 지인분께서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주셔서 시작하셨는데요. 박 어르신은 마늘을 익히거나 충분히 숙성시키지 않은 상태로 단지 열흘 정도만 두었다가 매일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 활력도 생기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면서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는 식사 후에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밤에 잠을 자다가 자주 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도 부어 신발이 작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결국 병원 검사를 받으셨을 때 신장 기능 수치가 더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정말 놀라셨습니다. 좋다고 해서 시작한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늘과 꿀을 함께 드시려면 반드시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째, 가능하면 마늘을 살짝 익혀서 사용하세요. 끓는 물에 한 30초 정도 데치시거나 살짝 구워서 사용하시면 알리신의 자극이 줄어듭니다. 둘째, 생마늘을 사용하시려면 꿀에 담그신 후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이상 충분히 숙성시키신 다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 한 작은 숟가락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우리 몸이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게 시간을 주세요. 건강은 빨리 좋아지려는 마음보다 천천히 지켜가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습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조건을 잘 모르고 계신 또 하나의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우유와 꿀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조합은 정말 익숙하실 거예요. 특히 잠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에 꿀을 한 숟가락 넣어 드시면 잠이 잘 온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우유는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꿀의 부드러운 단맛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이 조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어르신들 중에는 우유와 잘 안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의학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 중 약 76%가 유당불내증 증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76%. 정말 많은 숫자죠. 어르신 4분 중에 3분이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유당불내증이 뭐냐면요,